안녕하세요 여러분, 고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라디오를 녹음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말은 즉슨 지금은 새벽이라는 소리입니다. 보통 갑자기 새벽에 이렇게 라디오를 녹음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거든요. 낮에는 그런 생각이 잘 안 드는 것 같아요. 뭔가 생각이 많아져서일까요? 생각이 많아져서인지 새벽에 라디오를 녹음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곤 하는데 오늘도 아주 늦은 새벽 시간입니다. 2시 56분을 지나가고 있네요. 오랜만에 찾아오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까지는 아니지만 있기는 있는데 첫 번째로는 그 인스타 라이브 녹음본을 업로드를 했었는데요. 그게 예전에 했던 라이브 녹음본들을 다시 업로드를 하려고 들어보니까 이게 핸드폰에다가 다른 기기를 가까이 대고 녹음을 하다 보니 그 기기에서 흘러나오는 전자파 소리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그런 소리들이 들어가서 계속 노이즈가 들어가더라고요. 이 녹음기 자체에 감도가 있다 보니까 엄청 이렇게 새벽에 녹음을 해도 밖에서 이제 차 지나가는 소리. 지금 들리시죠? 이렇게 차 지나가는 소리나 밖에서 뭐 공사를 하면은 그 소리가 조금씩 다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지 핸드폰에서 라이브를 할 때 나오는 그런 소리랑 막 충돌이 되어서 삐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감안해서라도 올릴까 말까 엄청 고민을 하다가 아무래도 저처럼 새벽에 들으시거나 아니면 자기 전에 듣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이건 우리들만의 추억으로 남기자라는 생각으로 그냥 아쉽지만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하고 싶은 말이나 이런 라디오를 통해서 전하고 싶은 주제? 이야기들이 좀 있어서 이렇게 실제로 글로 적어서 많이 남겨놨어요. 이런 이야기들은 라디오를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눠야겠다 하고. 근데 어쩌면 그런 생각들이 이거 좀 너무 개인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지금 제 귀로 들어오는 귀뚜라미 소리가 너무 좋다. 곧 진짜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올 것 같은 그런 소리네요. 죄송합니다. 딴 얘기를 해서. 개인적이다라는 단어를 써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어디까지나 이건 나만의 생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리 이게 좋은 말이고 좋은 뜻으로 이야기를 하고 따뜻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불편하게 들을 수도 있겠다. 어떤 사람은 그냥 이거에 관련된 반대되는 의견을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잔잔하게 흘러가던 그런 생각을 멈출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좀 많이 망설여졌던 것 같아요. 그게 아무리 좋은 얘기라도, 아무리 좋은 의도로 하는 얘기라도 꼭 이런 조심스러움과 두려움들이 제가 일상이나 뷰티 채널을 운영하면서 많이 겪었던 그런 일 때문은 아닌 것 같아요. 똑같은 상황에도 너무 다르게 받아들이고 너무 다르게 해석을 해서 상황이 어그러지는 거를 많이 경험을 해서 그런지 상대방을 너무 이해하려고도 안 하고 또 저의 생각을 다 이해해달라고 바라지도 않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쁜 점은 내 생각을 말하기가 점점 두려워진다는 거예요. 조심스러워지는 거를 뛰어넘어서 뭔가 두려워요. 나의 생각을 누군가는 어떻게 받아들일까라고 생각을 하면 분명히 다 다르게 생각을 할 텐데
다 좋게만 받아들이지 않을 텐데 어떻게 표현을 하고 어떻게 정리를 해야 잘 전달이 될까? 근데 결국에 이런 고민을 한다는 건 그 생각은 정말로 개인적인 의견인 거거든요. 개인적인 느낌인 거고. 나의 일기장을 누군가가 본다. 만천하에 공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게 너무 싫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위로하기라는 채널을 운영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할 때에는 결국에는 개인적인 이야기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위로라는 건 다양한 방법으로 위로가 가능하지만 최소한의 공감, 물론 그 공감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좋겠지만 어느 정도 최소한의 공감이 되는 부분, 그 사람을 이해하고 나를 이해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만 위로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때로는 넌 정말 괜찮을 거야. 넌 정말 좋은 아이야. 모든 일이 잘 풀릴 거야 라는 이야기보다 그냥 무던하게 이야기를 하는 나의 이야기가 위로가 될 때가 있어요. 저는 확실히 그런 이야기들이 더 위로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꼭 자기의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내가 그 상황을 정말 경험을 해서 비슷한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 던지는 그 한마디가 참 위로가 될 때가 많아요. 이 채널의 이름이 위로하기인 만큼 저도 저의 경험을 많이 돌아봐야 되고 또 개인적인 생각, 느낌들을 여러분들하고 공유하는 것도 분명히 위로의 방법 중 하나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저는 그것 때문에 이 채널을 만들었었던 것 같아요. 나를 누구보다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이 나니까, 나를 가장 잘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나니까 그러한 위로를 남길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보자 라는 의도에서 시작을 했던 거기 때문에 오늘만큼은 이걸 녹음하는 오늘만큼은 좀 두려움을 떨치고 어떤 내용이든 한번 녹음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좀 예전에 읽었던 책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써놓은 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공감이 돼서 밑줄을 쳐놓은 기억이 있거든요. 마음을 이 글을 통해서 읽어드리면 좀 이해를 해주시지 않을까? 물론 제가 지금까지 엄청 많은 단어들을 써서 구차하게 설명을 했지만 이 책은 그래도 조금 정돈된 단어를 써서 구차하지 않게 여러분들께 와닿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매개체인 것 같아서 짧지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20kg의 삶이라는 수필책인데요. 제가 공감했던 그 부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들어가며 일기나 원고를 끄적일 때는 한 사람을 떠올린다. 막 사랑에 빠지면 주로 애인을 생각한다. 그의 곁에 누워 이야기를 들려주는 모습을 그린다. 가족이거나 친구일 때도 한 사람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무거운 몸으로 곁에 누운 이에게 내가 봤던 풍경을 가벼운 말로 들려준다. 매번 그들이 마음 편히 잠들기를 바란다. 모르는 사람들이 내가 쓴 것을 읽는다고 의식하는 순간 끔찍한 기분이 든다. 그럴 때 침대에 누워있는 두 사람을 상상한다. 한 사람이 있지, 내가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하나 읽었는데 들어볼래? 하며 이 책에 실린 이야기를 읽는다. 서로의 입에서 입으로, 귀에서 귀로, 마음에서 마음으로.
나는 모를 어떤 얼굴들 사이에 이 책이 말없이 놓일 거라 생각하면 마음이 놓인다. 여러분들은 어떤 시제의 이야기를 하는 걸 좋아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걸 참 좋아해요. 그리고 시간에 대한 소설이나 극본을 쓰는 것도 좋아하고요. 그것에 관련된, 그러니까 시간에 관련된, 시간의 흐름에 관련된, 타임슬립 같은 내용도 좋고요. 그런 소설, 영화, 연극 등등 그런 이야기들을 좋아합니다. 어릴 때는, 제가 말하는 어릴 때는 지금도 어리긴 하지만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까지는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걸 좋아했던 것 같고 또 미래밖에 안 보였던 것 같고 과거라고 해봤자 거의 현재에 가까웠어요. 정말 어렵고 알고 있는 세상이 넓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떠올릴 만한 과거들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 과거의 친구가 지금의 친구고 지금 놀고 있는 친구가 여전히 내 곁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과거 현재보다는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의 얘기에 꿈을 꾸며 살았던 것 같아요. 조금 더 흘러 올라가서 20대 초중반 때는 오히려 과거의 이야기를 하는 걸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어느 시점에서부터도 과거로 돌아가기는 정말 힘들지만 이제 10대에서 20대로 넘어가는 순간에는 정말 경계가 또렷하잖아요. 20대에서 30대? 모르겠어요. 물론 20대 초반과 30대 초반은 다르겠지만 늘 20대 때는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25살에는 난 아직 20살 초반 같은데 왜 난 25이지? 몸만 자랐나 보다. 뭐 이런 이야기. 정말 나이만 먹고 난 그때랑 똑같아. 그리고 지금 27의 막바지가 되어가니까 난 아직도 20대 중반하고 똑같은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20대 때 못하는 걸 10대 때는 정말 못하잖아요. 20대 때, 30대 때는 다 할 수 있는데요. 조금 늦을 뿐이죠. 과거가 그립다라고 하기보다는 과거에는 이랬었는데 지금은 내가 이렇게 변했구나. 그때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랬구나. 또 그때 그렇게 친해졌던 친구들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죠. 지금은 무슨 얘기할지 대충 아시겠죠? 지금은 현재의 이야기를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현재를 생각하는 게 좋아요. 물론 미래도 생각하고 과거도 생각하긴 하지만 그냥 가장 마음이 편한 시제는 현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보면 막 고리타분한 어려운 이야기, 마음 불편한 이야기를 라디오를 통해서 하고 싶다가도 그냥 이렇게 마이크를 켜놓고 나면 지금 그냥 내 주변의 상황들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엄청 강해져요. 적어도 오늘 있었던 일이라도 그거는 다 지나간 과거인 거예요. 나한테는 아직 현재인데. 어떻게 보면 현재일 수도 있고 미래일 수도 있는 현재의 이야기. 과거일 수도 있고 현재일 수도 있는 현재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너무 또 오랜만에 찾아왔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어떻게 보내셨어요? 여러분들은. 저는 오늘 일어나자마자 병원에 다녀왔어요. 안과에 다녀왔는데요. 뭐 심각한 병이 걸린 건 아니고 제가 근래에 들어서 한 2주 정도 눈이 계속 간지러운 거예요.
렌즈를 끼면 더 간지럽고 일주일은 그냥 좀 간지럽네 이 정도였는데 두 번째 주에는 일주일 내내 눈이 너무 간지럽고 심지어 막 눈물이 줄줄 나가지고 눈이 너무 아파서 자고 일어나면 눈꺼풀이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 아침에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진물이랑 눈곱 때문에 붙어서. 그리고 렌즈를 끼면 막 눈이 막 간지럽다 못해 막 쓰라리고 아프고 그래서 뭔가 계속 심해지는 걸 보니 문제가 있다 싶어서 병원에 갔는데 알러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알러지가 딱 하나 있어요. 고양이 털 알러지. 근데 그것도 조금 그냥 한 마리 정도 있으면 괜찮은데 막 세 마리, 네 마리 이렇게 있으면은 알러지가 정말 심하거든요. 심각한 알러지거든요. 그거 빼고는 인생을 살면서 한 번도 나는 이런 알러지를 겪어본 적이 없으니까 억울한 거죠. 갑자기 왜 저 원래 알러지 같은 거 없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원래 체질은 변하기 마련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맞아요. 그럴까봐 두려워서 병원에 못 갔던 건데. 24살을 기점으로 계속 한 번도 안 아팠던 부분이 아프기 시작하면서 매해 여름이 좀 두려웠거든요. 여름마다 좀 크게 아팠었어요. 24살 때는 이제 첫 직장을 갖기 시작하면서 뭔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또 자취를 해서 막 영양 상태도 많이 안 좋고 그래서 피부병이 생겼었어요. 이게 그냥 단순히 여드름 이런 게 아니라 몸 전체에 남는 피부병. 근데 지금은 완전히 없어졌고요. 25살에는 이제 일을 그만두고 다른 학업으로 전환을 해서 학교를 다녔는데 그때도 몸이 정말 갑자기 한 번도 안 아프던 데가 아파서 수술을 받았어요. 수술을 받았고 26살 때는 이제 또다시 취업을 했는데 그때는 두 번이나 쓰러졌어요. 아침에 출근할 때 쓰러져서 항상 그 역이 똑같았는데 잠실역 그 갈아타기 전에 벤치들이 있잖아요. 그 차 타는 앞에. 거기에 기절을 해가지고 그래도 그때는 그나마 다행인 게 출근을 좀 1시간 정도 일찍 할 때여서 기절을 하고 일어나도 늦은 시간이긴 했지만 많이 늦었을 때가 아니어서 다행이었던 거겠죠. 그때는 그냥 내가 잠들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흐르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거는 명백하게 기절이더라고요. 그러고서는 또 괜찮다가 올해는 또 어떤 병이 나에게 닥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체질이 변해서 이번에는 알러지가 생겼네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병원에 다녀서 왠지 우울하더라고요. 솔직히 반박할 수 없이 건강하지 못하게 지낸 건 맞지만 왜, 왜? 왜 자꾸 병이 생기나? 왜 이렇게 자꾸 아프나? 1년에 한 번씩. 이러다가 진짜 한 3년만 더 살면 진짜 무슨 병이 생길지 모르겠다 라는 생각에 괜히 우울해졌던 하루였어요. 그러다가 그냥 편집하다 보니까 집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편집하고 영상 2개 올리고 그러다가 뭔가 잔잔한 걸 보다 보니까 오늘 같은 날은 라디오를 녹음해봐도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의 이야기 지금은 부모님이 다 주무시고 계시고요. 아직 조금은 더워서 창문을 열어놓고 있는데 겨울에는 더 조용하게 녹음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차 지나가는 소리가 좀 들리는데 이게 가을에만 나타나는 벌레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모기는 없고 나방이 좀 있고 창문을 이렇게 열어보면 방충망에 항상 초록색 벌레가 붙어 있어요. 여러분 그 방구벌레라고 아세요? 이렇게 죽으면 냄새 악취 나는 벌레? 그 벌레같이 생겼는데 색깔이 초록색이에요. 그 벌레들이 엄청 많이는 아닌데 한 2마리, 3마리 정도? 늘 저 자리에 붙어 있어요. 가끔 어떤 경로로 들어오는 건지 모르겠지만 제 방에 막 들어와 있을 때도 있는데 이제는 하도 자주 보니까 너무 저 벌레가 친숙하네요.
지금 그 벌레를 바라보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 낯설게도 제 방은 반은 느리끼리하고 반은 하얗습니다. 며칠 전에 폼블럭이라고 벽지 비슷한 걸 발랐거든요. 아주 하얀색으로. 보통 방에 있을 때는 뒤를 잘 안 돌아보는 편인데 누가 문을 열지 않는 이상 가끔 요즘엔 뒤를 돌아봐요. 이게 여기가 내 방이 맞나 싶을 정도로 어색하고 누리끼리한 벽면은 이제 2면밖에 안 남았는데 그 면을 더 자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현재는 어떤지 궁금하네요. 까말까요? 자고 계셔서? 오늘은 이상하게 좀 수다쟁이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한 3가지 챕터 정도로 나뉘어서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위로를 할 때 어떤 사람에게 그냥 잊어버려, 그냥 무시해버려, 너무 연연하지 마, 라는 말을 하신 적이 있나요? 저는 있어요. 꽤 많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그보다 더 좋은 위로가 있다는 걸 알아요. 무시했으면 좋겠어 라는 위로는 되도록이면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무시하세요 대신에 할 수 있는 위로의 말. 잊어버리세요 대신에 할 수 있는 위로의 말이 뭐가 있을까요? 그냥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세요 라는 그 말은 극복의 가장 마지막 단계인 거잖아요. 무시를 할 수 있다는 건 그만큼 정말 이제는 잊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는 아무렇지 않아서, 다른 사람이 얘기를 꺼내도 아무 느낌이 없을 때, 그때는 정말로 극복을 한 거잖아요. 누군가가 저 너무 힘들어요. 저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사실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운 적도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런 일들, 그런 말들, 그런 시선들 무시하세요. 무시할 수 있어요. 무시할 수 있지만, 당장 알겠습니다. 제가 무시하겠습니다. 무시해야 됐던 말이었군요. 하고 무시하는 건 결국엔 척이에요. 무시하는 척, 잊어버린 척, 쿨한 척. 그냥 내 얘기 좀 들어줄래? 라고 했는데 잊어버려라 라는 대답은 어쩌면 고민을 이야기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허무한 대답인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좀 조심스러운 이유는 저도 그런 위로를 많이 해봤고 저에게도 그런 위로를 해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거예요. 하지만 이거는 당신이 틀렸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이건 이런 게 아닐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특히 저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 뭐 안 좋은 댓글이 달렸을 때 마음이 아파서 힘들어서 동영상을 만들기가 두려워서 힘들었을 때가 있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게 당신이 잠깐 하고 끝낼 일이 아니라 계속 해야 하는 일이고 어떻게 보면 그건 네가 영상을 올리는 거에 대한 대가야. 그러니까 무시해버려. 잊어버려. 아니면 정말 그 힘든 부분은 공감이 되지만 잊어버리는 것밖에는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라는 댓글. 근데 저도 그런 댓글들이 왜 달리는지,
왜 그런 방법으로 위로를 하는지,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어떤 마음인지, 나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은 알 것 같아요. 그 사람한테 상처 주려고 하는 말도 아닌 거 알고. 당신이 정말 좋아하는 누군가가 위로가 필요한 것 같다고 생각이 들면 일단은 잊어버려, 무시해버려 보다는 우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다 듣고 그랬구나. 너가 이런 것 때문에 힘들었구나. 라고 말해보세요.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떠오릅니다. 이런 말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랬구나. 네가 이런 것 때문에 힘들었구나. 근데 나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라고 할 수도 있고, 네가 이런 것 때문에 힘들었구나. 나는 이제서야 너가 이런 것 때문에 힘든지 알게 됐어. 나는 이제 너가 힘들고 괴로운 상태라는 걸 알고 있어. 이런 방법을 제안하는 이유는 개인적으로 무시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가장 지배적으로 드는 생각은 이거였어요. 잊지 못하고 쿨하게 무시하지 못하는 내가 정말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았어요. 오히려 무시하는 사람들이 정상이고 무시를 못하는 내가 정말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무시하는 게 당연해져야 하는데 나는 계속 점점 강하고 괜찮아져야 하는데 무뎌져야 하는데 왜 난 익숙해지지가 않지? 이런 거에. 또 한 가지 안타까운 건 무시하라는 말을 하는 사람조차 제가 힘든 걸 알아야 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꼭 이렇게 하라고 또는 꼭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 사람이 꼭 해줘야 할 말이 아닌데도 나한테 용기를 내서 해준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도 비난을 듣고 흘려버릴 수 있는 사람, 안 좋은 일을 겪고도 계속 웃을 수 있는 사람, 지금 당장은 힘들지만 그냥 시간에 따라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마 없을 거예요. 그냥 흘려버린 척, 잊어버린 척, 웃고 있는 척 하고 마음 깊은 곳에 숨겨두는 사람은 이 세상에 정말 많을 거예요. 아마 그 정도로 힘든 일은, 그 정도로 상처가 되는 말은 평생 비난과 좌절과 고통이 익숙해지지도 않을 거예요. 매번 겪을 때마다 새롭게 다른 방법으로 더 아플 거예요. 난 이제 강해졌다고, 난 이제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할 때쯤에 그보다 더 심한 상황을 맞닥뜨리면 아마 평소처럼 이겨내지 못하고 무너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무시하려고 하지 마세요. 만약 당신이 무시하려고 한다면 그건 그 상황을 무시하려는 행동이 아니라 지금 비참하고 슬픈
당신의 마음을 무시하는 거니까. 밖으로 내 감정을 말해서 좋을 게 없거나 굳이 말해서 해결되지 않거나 앞으로 계속 같은 상황을 겪어나가야 한다면 그건 결국엔 무시할 수밖에 없다는 건 당신이 더 잘 알고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난 지금 당신이 얼마나 슬프고 힘든 상황인지 알게 되었어요. 나는 지금 당신이 그 상황을 이겨내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당신이 정말 힘든 건 알지만 그냥 무시해요 라는 말은 하지 않을게요. 당신이 원하는 답은 이게 아니니까. 공식처럼 떨어지는 정답에도 언제나 물음표는 있으니까. 당신이 도달한 답이 무시하거나 아니면 다른 행동을 취하는 거라고 해도 저는 그 결과가 쉽게 나온 결과라고 생각하지 않을게요. 난 당신이 힘든 걸 알고 있어요. 이게 저의 최선의 위로의 방법이에요. 오늘 하루도 힘든 일을 겪으신 여러분들께, 이해가 안 되는 비난을 받으신 많은 분들께 이 위로의 말을 전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꿈 꾸세요.